성수동 이미지가 좋아진 거는 서울숲 주변에 있는 어떤 초고가 아파트들 때문인 것 같아요. 프리마제라든가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갤러리아 포레 같은 초고가 아파트들이 한강변에 50층을 재개발 구역 중에서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아파트를 뭐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기 성수동에 위치한 수부동산에서 고상민 대표님 모시고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저는 성수동 내에 있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사지구에서 성수수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성수동 홈즈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고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은 조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요즘은 일단은 잘 지내고 있는데 굉장히 조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사실 이 성수동 성수 전략정비 구역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수 전략정비구역은요, 2009년도에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요, 한강변에 있는 뭐 성수동 외에 뭐 압구정, 여의도, 합정 뭐 여러 지역에 그러니까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변에 50층짜리 초고층 주거구역을 만들어가지고 좀 한강의 어떤 스카이라인도 좀 이쁘게 하고 한강 개발에 힘써 보겠다, 그런 사업의 일행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현재는 천동에 레미안 첼리투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곳하고 여기 성수동을 제외하고는 전략정비구역이 전부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 이번에 새로 취임을 하시고 이전에 뭐 서울 이제 한강 2040 플랜을 다시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강변에 50층을 재개발 구역 중에서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희소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기 용산 첼리투스가 50층으로 지어진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앞으로 또 50층 이상 지어지려면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물론 뭐 지금 잠실주공 5단지가 50층 건축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한강변에 50층 이상 고층 아파트들이 뭐 이전보다는 좀 들어설 확률이 높아졌다고 봐요. 하지만 많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른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에 비해서는 확실히 뭐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성수전략정비구역이 1섹터부터 4섹터까지 이렇게 있던데, 네네. 이 지역마다의 특징도 많이 다른가요? 예, 맞습니다. 1, 2, 3, 4구역 이렇게 4개 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구역별로 간단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1구역 같은 경우는 오늘의 성수동을 있게 만든 거는 아무래도 서울숲이잖아요. 네. 근데 1지구 같은 경우는 서울숲에 가장 인접해 붙어 있고요. 또 서울숲역이라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비구역도 세대수도 가장 큽니다. 한 3,000세대 정도로 가장 크고, 그 세대수가 큰 거에 비해서 조합원 비율도 가장 낮아서 사업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1지구가 가장 많이들 선호를 하시고요. 그리고 4지구 같은 경우는 영동대교랑 붙어 있고 강남 접근성이 2, 3, 4지구에 비하면 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구는 한강 조망이 정면 남쪽으로만 보이는데 4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영동대교하고 자양동 쪽으로 남쪽하고 남동향 두 방향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이유로 4지구는 선호를 하시고요. 2지구 같은 경우는 1사지구에 비해서 50평대, 60평대 대형 평형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 60평대 대형 평형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2, 3구역을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1구역 정리하자면 1구역은 서울숲이 가깝고, 네, 맞습니다. 4구역은 강남으로 접근이 좋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2, 3구역은 대형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지하철역이나 가까운 거는 1구역이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저는 몰랐어가지고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게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2009년부터 시작돼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해주셨는데, 생각해보면 거의 한 13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네, 많이 그러면은 됐습니다. 뭐 착공이라던가 이런 게 또 예정이 되어 있는 게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은 오세훈 시장께서 새로 취임하시고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 어떤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굉장히 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심의는 빠르면
올 8월에 도시계획이 이제 개정되는 그런 시점에 맞춰가지고 한 내년 초 정도 건축 심의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면 건축 심의 나면 건축 심의에서 사업 시행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짧거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입주까지 한 10년 정도 보고 10년. 있습니다. 예. 입주까지 10년 정도. 어떻게 보면 먼 미래이긴 하지만 절반 정도 왔다. 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지난 4월에 네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또 1년이 연장이 됐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러진 않았나요? 아, 완전 달라졌죠.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 성수동 외에 뭐 목동이나 압구정동 다른 여러 지역이 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사실 재건축은 그래도 아파트가 좀 낡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주거 환경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수동 같은 재개발 구역은 뭐 아파트나 빌라는 모르겠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주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뭐 실거래가 거의 극히 드물다고 보면 되고요. 그나마 간간히 거래되고 있는 거는 컨디션이 어느 정도 괜찮은 아파트나 빌라 뭐 요 정도만 거래되고 있고 그 거래 건수 자체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연립주택을 아예 샤시도 다 바꿔가지고 네.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분들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후에 들어오시면서 직접 실거주하는 분들이라고 봐도 괜찮은 네, 건가요? 맞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매수를 해서 2년 실거주 하시다가 2년 이후에 아무래도 또 이 동네는 또 수리를 해야 전세가 나가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면 임대료를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후에 매수하신 분들은 그런 케이스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면은 실거래된 거는 뭐 10건, 15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실제로 매도나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나요? 의사는 아직까지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뭐 올해 들어서 최근 들어서 뭐 금리 인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부동산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다운된 건 사실입니다. 성수동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똘똘한 한 채로 선호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들을 하셔가지고 관심들은 많으신 편입니다. 관심은 많다. 예. 그러면 또 그 앞전에 말씀해 주셨던 게 임대가 뭐 전세를 조금 더 넣을 수 있다. 또 이런 네네. 얘기도 해 주셨었는데 네. 매매가랑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도 혹시 네. 알 수 있을까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한 25%, 20에서 30%. 예, 30% 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구나. 저 소름 돋았어요. 예, 단독주택은 더 비율이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 뭐 그런 경우는 사실 공실도 꽤 있습니다. 임대 자체가 안 나가기 그런 공실도 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은 많은데 전월세 가격이 낮으니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은 많이 있는데 좀 실제 거래까지로 이어지는 좀 확률은 좀 낮은 편입니다. 다른 물건들에 비해서. 예. 평당 얼마길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평당은 물론 좀 다르긴 예, 하겠지만.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뭐 단독주택부터 말씀드리면요. 성수동 이쪽 지역에 단독주택이 가장 많은 게 한 30평대에서 40평대 정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평당 한 5,500만 원 정도. 5,500. 네, 그러니까 한 40평이면 한 22억. 22억. 그럼 호가는 그 이상도 뭐 나오긴 하는데 호가는 주관적인 또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이 뭐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그 성수동 이쪽에 같은 경우는 뭐 상가주택이나 이런 경우는 뭐 평당 2억이 지금 넘어서 실거래가 된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수동 주변 시세에 비하면 저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상가주택이나 올근생 같은 경우는 평당 1억 정도 선까지 거래가 됐고요. 예.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지구 동행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평대가 25억까지 실거래가 됐습니다. 25억까지. 예.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는 뭐 대지 지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조합원으로서 30평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빌라들 같은 경우는 한 미니멈 15, 16억에서 한 20억 사이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예.
아우, 이렇게 세세하게 또 알려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에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은 갑자기 또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확 바뀌어버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또 매물이 많이 나오고 손님은 많이 들어간 상황이 됐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실시간으로 대기하고 있는 수요가 어느 쪽으로 많이 있나요? 매도자 쪽이 대기 수요가 많은지 매수자가 대기 수요가 많은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자가 대기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매수자가 예, 그래도. 압도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 그럼 여기는 예. 그래도 매도자 우위 시장이다? 이렇게 예, 보시면 지금도 저는 여기가 매도자 절대 우위 시장이라고 보고요. 매도가 안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뭐 크게 있는데 제일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제 그리고 대출 규제 15억 넘으면 현실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대출 규제하고 웬만하면 다주택자분들도 여기 거는 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전에 임대를 주셨던 분들도 주택임대 사업자 8년짜리 장기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이 상황이 풀린다고 해도 매물이 그렇게 확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 안 하신 분들은 양도세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왜냐면 시세 차익이 뭐 여기는 아시다시피 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시세 차익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뭐 흔쾌히 뭐 양도세를 몇 억씩 내고 그렇게 파시는 분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실시간 대기 수요가 매수자 쪽에 많고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거를 진짜 사겠다는 진짜 손님인 건가요? 이 사람들이?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구매력이 있으신 분들은 전체 매수 희망자에 비해서 비율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러면 말씀드리면. 예. 이 사람들이 이제 대출 규제가 좀 풀린다거나 예, 예.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조금 풀린다거나 이런 걸 또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수요들이 훨씬 많다. 그런 분들이죠. 예. 대출 규제가 풀리면 아무래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 비율이 한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도 세입자를 맞추는데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대출 규제가 풀리면 대출 최대한 받고 거기다가 전세까지 맞춰가지고 투자를 하시겠다 이런 분들이 좀 많죠. 비율적으로는. 예. 또 굉장히 핫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네. 또 그렇게 차이가 날 네. 만큼 네. 굉장히 핫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혹시 여기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수동 이미지가 좋아진 거는 서울숲 주변에 있는 어떤 초고가 아파트들 때문인 것 같아요. 트리마제라든가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갤러리아 포레 같은 초고가 아파트들이 주거 환경이 좋아서 성수동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올라간 부분이 크다고 보는데 사실 그런 주거 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지만 구매하기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파트를 뭐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성수 전략 정비고요. 재개발 구역에 투자하는 게 가장 뭐 효율적으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꿈꾸는 그런 주거 공간에 거주하고 싶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성수 전략 정비 구역에 투자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네. 그 손님들이 들어도 정말 좋은 정보긴 한데 네. 중개사님들도 네. 참고하시면 너무 좋은 문제긴 그렇죠. 해요. 그래서 성수 전략 정비 구역에 대해서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손님이 있다. 그러면은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대표님께 대표 수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셔서 좀 상담을 받아보시고 협업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고상민 대표님 모시고 이렇게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